자, 저번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조국 장관의 앞에 있는 책 DK 눈물 북콘서트에서 그때 이성윤 이제 검사장 지금 현재 이제 유배가 있죠. 뭐 법원 법무위원인가? 연구원. 거기 와갖고 덕담을 해요. 조국 장관 덕담을 한다고. 이걸로 징계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판사도 뭐 사찰하고 뭐 그러니까 감찰하고 판사도 하는데요. 사찰해, 검사도 사찰해. 지금 다 아주 자기 뭐 손아귀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칼을 미친 듯이 미친놈처럼 흔들면 막 이렇게 하면 자기도 다쳐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뭐 평생 할 될 겁니다. 거예요, 대통령? 나는 이성윤 검사장 저분도 윤석열과 함께 저 검찰총장 후보였잖아요. 이성윤이 됐으면 어땠을까? 최소한 윤석열보다는 한 100배 나았을 것 같아. 검사가 거기서 거기라 그러지만 최근에 보니까 이성윤 검사장의 SNS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법무부 감찰관실에 문답서를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법무부는 제가 지난 9월 6일 조국 전 장관 북콘서트에서 했던 발언과 그간 방송에 출연해서 윤석열 및 검찰 조직을 비판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감찰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법무부가 문제 삼은 발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도한 검찰 정권,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 방식, 윤석열 사단의 무도함은 지금까지 무수히 지적되었고 이는 진영을 떠나 그 평가가 크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2017년 12월 13일 페이스북에 무도하고 포악한 검찰,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피해 보복을 멈추라 라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사단을 검찰 내 하나회로 비유한 기사와 칼럼 또한 수없이 많습니다. 이 정도 의견 표명도 제약된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것입니다. 공상 전체의 주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면전에 대고 대학 학번을 운운하던 검사도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법무부에서 감찰하는 이유가 검사 윤리 강령 위반이거든요. 검사는 나 어처구니 가는데 야 윤석열이를 놓고 검사 윤리 강령을 이야기해 이 새끼들아. 와 진짜. 홍석현, 방상호 만나는 거는 그러면 그것도 수사 대상자와 관련자들을 만나는 거는 하긴 뭐 피자랑 피자랑 동거. 결혼. 잘하세요. 수사 받으시는 분. 아니 뭐 판사 사찰도 그렇고 본인이 한 짓이 훨씬 더 중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성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예요.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야, 그게 저런 걸로 징계하면요. 윤석열이가 징계받은 게 뭔데요? 검사가 판사 사찰한 것이 징계 사유였잖아요. 이거 검사 윤리 강령 위반이라는데. 야, 대한민국 특수부가 검사 윤리 강령을 논해? 지금부터 이야기 한번 풀어볼까? 검사론 간 이야기? 마요네즈 얹고 고추장 이야기 해줘 이 새끼들아. 뭐지? 술 존나 처먹고 99만 원 세트 만드는 새끼들이 검사 윤리 강령 이야기해? 그러니까. 나 이 뭐지 하면 안 되는. 고추장과 마요네즈를 몰라? 그리고 구두에다가 그 폭탄주 말아가지고 우리 먹고 마차님도 막 이런 그런 거 알아요? 그게 자꾸 기사 같은 데서 뜨고 수기처럼 나오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사법시험 보고 그랬던 애들이 특수부 검사가 돼서 눈사롱 가보는 게 소원이었던 애들이에요. 솔직하게. 지금 보고 계신 모니터링 하신 검사분 대부분 그렇게 하는 줄 알았잖아. 근데 모니터링 하는 애는 특수부 아니야. 형사부겠지. 모니터링 하는 애가 우리 같은 방송을 지금 뭐 그거 하고 있겠어요?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결국은 그런 거지.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접대 같은 거 안 받고 지방 내려가면은 뭐 의원감리 소리 안 듣고 정상적 공무원 해라라고 해서 검사가 되면 4급으로 올려주면서 월급도 많이 줍니다. 거기다가 이제 온갖 비리가 등장하고 좀 검사들 뭐랄까요 조금 간부급이 되면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스폰서가 존나 붙어요. 대표적으로 스폰서 여러 명 건드리고 있던 게 김학의 건이잖아요. 김학의는 굉장히 독특했던 하드코어한 거였지. 나머지 애들 보면은 보통 스폰서가 어떤 식으로도 붙는데 보험제를 용인해주는 스폰서 그냥 내가 검사 알고 있다 정도의 스폰서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윤석열도 스폰서가 있었던 거죠. 기억하시겠지만 삼부통원의 조나묵이 명절마다
소고기 과일 보냈다고 하는 게 그게 스폰서인데 여러분들은 정말 과일과 고기만 보냈을까요? 그 밑에 뭐가 있었을까요?를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명함 이렇게 주고받을 때 명함 크기와 신용카드 크기가 똑같지 않습니까? 법인카드를 밑에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명함 주고받으면서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한다. 뭐 어쨌든 라는 간에. 이야기도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검사 윤리광령 이야기를 해? 아니 그리고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무도한 검찰 정권. 전두환의 하나의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 방식. 이성윤은요. 윤석열이가 구술을 했는데 나이는 한참 어리지만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서로 그냥 위치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중앙지검장을 이성윤으로 할 것이냐 윤석열로 할 것이냐. 윤석열 먼저였고 이성윤 먼저였죠. 그러니까 검찰총장 다음 검찰총장은 이성윤이 가장 유력했던 정도의 사람이에요. 윤석열과 레벨이 똑같다고. 이 사람이 같이 검찰에 근무해 보니 윤석열의 이런 식의 수사 방식 하나의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 방식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감찰을 해요? 하나의보다 민주주의 더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얘기 안 해서 지금 감찰당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더 심하다 지금이 군부에서 건부로 바뀌었는데 그때 군부 때보다 더 심하다 이 얘기를 심한 하지 거죠. 않고 저렇게 비슷하다고 해서 감찰받는 게 아닐까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죠. 대통령 임기 5년짜리 참 겁이 없다. 지금 이제 뭐 검찰도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육사나 하나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못 살게 굴면 사실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을 주고 있는 게 지금의 검찰 아닙니까? 이것이요. 주변까지 탈탈 털죠. 이것이 역사의 평행이론인데 그러면 이제 쉽게 표현하면 돌고 돈다 그러잖아요. 윤석열 관련해서 탄핵 이후에 특검을 하면 특검 단장이 이성윤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 진짜 적극 추천합니다. 수사팀장. 그러면 또 역사가 또 바뀌는 거야. 그러면 이성윤이 중앙지검장 또 가는 거야. 겁 없네 겁 없어. 그러면 이성윤이 다시 검찰총장 가는 거지 뭐. 역사란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역사는 승자는 없는 거예요. 역사의 승자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제국이 있어요? 문제는 정치를 개판으로 하면 역사 속에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의 분노가 농축돼서 나중에 뒤집히면 더 죽는 거예요. 그게 역사라고. 그리고 검찰이 이번에 보도 하나 보니까 그 봐주기 간행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거 한두 건이 아니야. 봐주기 간행이 첫 번째가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수사 안 해버리는 거. 김건희 엄마 최은순 사건도 사실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검찰 과주기 반행이 사실로 드러났어. 7년 동안 뭉개다가 경찰이 나서니까 기소했어. 저 사건 디테일을 알 필요는 없어요. 되게 복잡해. 어떤 이유에서인지 검찰과 관련이 있는 사람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수사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경찰이 수사를 나서니까 그때서야 기소를 했다. 검찰끼리는 이렇게 많이 봐주나요? 근데 또 검찰만 봐주는 게 아니라 검찰의 마누라, 검찰의 장모까지도 봐주려니까 그 숫자가 엄청나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세력들은 그 위에 있는 거죠. 아까 김행과 김건희의 카르텔도 그거랑 연관이 있는 거죠. 검찰의 마누라 친구까지 봐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지. 청와대에 있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검사 같은 애들을 끌어올려주고 요거 지금 뒤집혔기 때문에 이제 정반대 상황이 됐지만 그러면서 권력의 이제 부인들이 비즈니스하고 막 이러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자기들끼리 부인들은 돈을 벌고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놈사롱 가고 그리고 출세하고 뭐 이렇게 되는 구조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검찰의 힘은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진짜 범죄자는 수사 안 해버리고 이재명 같은 범죄가 혐의가 사실상 없는 증거가 없는 사건은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 이번에 한번 제대로 싸다고 맞은 사건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 지금 앞으로 재판 받으러 다니려면 정말 힘들 거예요. 거의 매주 가야 될 거야. 이 검사들이 이렇게 무도할 수 있는 게 기소권 수사권 다 가져서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나누고 좀 줄여주자 권력 좀 나눠보자 했는데 다시 또 원위치 됐습니다. 이제는 개혁이 아니라 진짜 해체를 해야 해체를 된다고 해야 될 수준이 맞습니다. 보이는 거죠. 지금 검사의 범죄 사건 기소율이에요. 검사가 범죄 많이 일으키잖아요. 검사가 뭐 성추행도 할 거고 뭐 횡령도 할 거고 뭐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기소율 0.1%. 0.1%는 진짜 마지못해 하는 거 아닙니까? 형식 1000명 중에 그냥 한 명. 보여주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1000명 중에 한 명.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왜 베이비 로션 공딸 아저씨 있잖아요. 응? 제주도에서 제주지검장 그분이 김수창 지금 씨. 성범죄 전문 변호사 하고 계신다면서요. 딱 맞아 아주 그냥 적성에. 네. 그리고 최근에 있었죠. 경찰이 오피스텔 성매매 급습했는데 현직 검사가 잡혔어요. 이런 건 어쩔 수 없으니까 0.1% 안에 들어가는 거지. 경찰이 안 잡았으면은 이건 그냥 봐주는 거 아닙니까? 그 본인도 검사라고 안 했겠지. 처음에 직장인이라고 했겠지. 피의자가 검사실 밖에 남편이 있고 피의자를 자기 조사하던 검사놈이 너무 싫어.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한 사건. 아, 그런 것도 있었어. 그 사람 개명했더라고요. 알려진 것만. 이런 결과를 보고 검사들 다 자신들은 무오류인 줄 알고 그 그러니까. 착각 속에서 사는 거죠. 이런 전지전능한 줄 알고 사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검사라는 직업이 정말 그냥 정말 제대로 된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쓰레기 같아지는 겁니다. 최근에 아, MG 그러니까. 검사들이 사직률이 높댔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변호사라고 그러니까 말지. 진짜 일선에 고생하는 검사들이 한 2,000명 되고요. 진짜 고생하는 사람들. 그중에 다 좋다고 또 말 못하죠. 자기가 권력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꽤 있을 겁니다만 그 위에 또 위에 검사가 있잖아요. 특수부 검사들. 특수부. 얘 정권까지 잡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내가 좀 웃자고 하는 이야기, 분노에 찬 이야기가 아니라 정권이랑 상관없이 검사들은 공무원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수사를 그만큼 했으면 김건희 수사도 그만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조국 수사를 그만큼 했으면 정반대로 한동훈 수사든 김행 수사든 다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일 텐데 어떻게 검사들이 한결같이 저러냐고요. 그래서 수사 안 하는 것으로 권력을 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니들이 필요한 수사권을 안 쓰고 있으니 정권을 바꾸고 나면 수사권 모조리 국민의 이름으로 회수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소만 하는 사람들 저기 저 기소하는 주사님 지나가신다. 그 그렇지. 정도로 그냥 끝내자고. 맞아요. 권력이 너무 많이 줬습니다. 거기에 다 뺏어야 반성문을 써야 될 한 부류가 민주당의 일정 부분 반개혁 세력들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180석 몰아주면서 진짜 제대로 된 개혁하라 이렇게 힘 실어줬는데 하지 않으셨던 분들 이번 총선에서는 제발 잘 걸러내야 됩니다. 지켜보십시오. 윤석열 정권이 저물어갈 때 제일 먼저 뛰어내리는 게 또 검사입니다. 그중에서 한 사람은 분명히 윤석열 김건희 특검 수사팀장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이재명 수사했던 사람 중에 파견 나오는 검사도 몇 명 있을 거야. 그게 역사라고. 이렇게 당신들이 국민들한테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두면요. 나중에 평화 이야기 못해요. 정말로. 국민들한테 평화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국민들한테 용서하자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실제로 윤석열 치하가 전두환 치하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해요.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윤석열 잡아다가 사형시키자고 하겠죠. 나머지 부역한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는 못 말립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보복이나 응징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심판 해야 되는 거죠. 자, 방송은 여기까지 하시고 이따가 7시부터는 정봉주 TV로 가시면은 또 방구 듣는 분이 계실 거예요. 네. 정봉주 의원 저번에 명절날 방송 안 하셔가지고. 오늘 아주 한껏 업돼서 오십니다. 아니 근데 화요일날 방송했잖아요. 화요일에 방송했고요. 요새 어. 조회수 잘 나와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봉주 TV로 와주십시오. 거기 살아있는 그 알람이 부럽습니다. 우리 알람이 안 나왔다고 지금. 그 아까 가시던 우리 예술가 분들 그 다시 한 번 더 잘 홍보해달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 인사동 가면 아르테 숲이라고 저 조그마한 전시 건물이 있어요. 1, 2, 3층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지금 후쿠시마 관련한 저 전시회가 있는데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일주일 연장됐습니다. 12일까지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앞부분으로 가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새날 10주년 공개 방송 지금 계속 접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입금하시면 안전하게 지금 입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확인 문자는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문자는 갈 거고요. 그리고 그 참가비 1만 원인데 더 내셔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참고로 팟캐스트용이라고 치면 투표 안 하신 분들 빨리 투표하세요. 아, 그러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새날은 물러갔다가 내일 낮 방송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봉주 TV로 가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